켈리스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타임투런을 대비해서 1시간 30분 즐겁게 달리고 왔습니다. 1시간 30분 달릴 수 있다면 타임투런은 걱정이 없으시겠군요. 자, 민티런님 질문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이키 줌플라이를 잘 신어왔고 최근에 쿠션감이 좋은 나이키 인빈서블로 바꿨는데요. 양쪽 발, 특히 오른쪽 아치 부위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계속 신어서 길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요. 그리고 물집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신으로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중간에 스케쳐스 러닝화도 오른쪽 아치 부분에 물집이 계속 생겨서 결국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좀 답을 드리자면요. 한두 번 정도는 더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이 길드는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물거든요. 사실 요즘 신발들이 옛날 신발처럼 뭐 뻣뻣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요. 신발이 길든다기보다는 몸이 좀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물집이 만약에 추가로 생긴다면 그때는 안 맞는 겁니다. 신발이. 그래서 바꾸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에 물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집이 생기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물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라든지 외부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생기는 그런 물집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물집은요, 지금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달리기라면 적게는 분당 130, 140 정도, 많게는 18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케이던스가 올라갑니다. 케이던스는 발이 움직이는 횟수를 이야기하죠. 분당 발이 움직이는 횟수인데요. 자, 그러니까 한쪽 발에 몇 번의 충격이 갔느냐? 그럼 케이던스를 절반을 하시면 됩니다. 그 케이던스의 절반만큼 한쪽 발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간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발이 신발보다 작아서 이 신발 안에서 발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요, 발의 모양과 신발의 모양 차이로 인해서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발이 신발보다 굉장히 발이 큰 경우 있죠. 그러면 발이 꼭 끼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신발 안쪽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발 모양이랑 맞지 않아서 압박이 좀 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에 충격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요, 뭔가 켈리스님의 발 모양과 신발의 모양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너무 소프트한 인솔이나 미드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달릴 때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소프트한 그런 신발은요, 역시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은 아니고요. 사람의 발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발에 맞는 러닝화를 신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양말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양말 말고 한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양말을 한번 신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양말 교체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신발 안에서 발이 많이 움직이거나 특히 앞뒤 좌우로 밀리는 경우에는요, 물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착지 지점,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 착지를 가깝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신발 안에서 발이 움직이는 케이스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착지할 때 발이 좌우로 많이 벌어지는지 이런 각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너무 심하다면 조금 교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팔자걸음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죠. 앞부분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은 반대로 앞부분이 이렇게 좁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교정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의사들도 어느 정도의 물집은 그냥 두라고 얘기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에는 대부분 그냥 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사실 굉장히 작은 물집은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주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집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막 다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큰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집이 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게 뭐 좋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방법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알코올로 소독한 핀으로 물집 부위에 굉장히 작은 구멍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즈나 뭐 아니면 화장지 이런 것들로 물집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요. 물집 안에 있는 그 체액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게 림프액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그리고 물집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밴드를 하나 딱 붙여두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 해당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물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걷기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약한 강도의 달리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정말 물집이 엄청 크게 잡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물집 부위의 피부를 그냥 아예 그 가위나 이런 걸로 도려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3살이 돌아올 때까지는 달리기는 고사하고 걷기조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된 핀 같은 것들로 안에 있는 체액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렇게 물집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안에 있는 체액을 짜낸다든지 아니면 물집을 뭐 자른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런 것들 후속 조치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거나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발이 노출되게 된다면요. 이 물집을 제거한 부분이 감염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티눈이나 사마귀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걸 좀 제대로 쉬어주지 않고 너무 또 바로 달리기를 하거나 걸을 때는 그 물집이 잡혀있는 피부 있죠. 그 부분이 굳은 살로 바뀌어서 나중에 달리기 하실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고 특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물집이 정말 자주 잡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달리기 강도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마찰이나 자극이 크다는 건 그만큼 운동의 어떤 강도가 지금 강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에게 잘 맞는 러닝화로 바꾸기 전까지 조금은 강도를 낮춰서 달리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도 물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시즌 2에 네, 팟캐스트 시즌2의 3번째 에피소드네요. 3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이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아마 설명에 달아놓은 것 같은데 해당 팟캐스트의 링크를 오늘 러닝 라디오 설명란에다가 제가 남겨둘 테니까요. 더보기 눌러서 내용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